네, 안녕하세요. IoT 실습 제3주 제어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제어문은 프로그래밍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의 어떤 선택을 하는 부분과 무한 반복 또는 반복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선택적인 문에서 사용되실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반복이 수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가 그 프로그램상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반복문, 족구문에 해당되는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어문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가 되겠는데, 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와 같이 초기값을 주고 그게 조건에 부합이 되면, 초기값이 조건에 부합이 되면은 3이 되면은 어떻게? 3인 문장을 수행하시고요. 거짓이면 어떻게? 거짓에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이 제어문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프로토타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주인데 for 키워드가 있고요. 초기값, 콜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컨디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증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자, 얘가 먼저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비교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참이면은 이 스테이트먼트를 문장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 3, 4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for 구문 안에 x라고 하는 이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네요. 초기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냐? 참이죠. 참이니까 프린트 라인 x값을 출력합니다. 0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x가 하나 증가돼서 쭉 계속 0, 1, 2, 3, 4 계속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99까지 출력되다가 하나 증가하니까 100이죠. 그럼 100은 100 미만을 만족합니까? 아니죠. 그럼 거짓이죠. 그럼 그때는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불락문을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뜻 우리가 포 구문의 쓰임새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소위 LED를 Pulse Wide Modulation 핀을 이용해서 PWM LED 불을 이렇게 밝히게끔 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 PWM 핀이 10이라고 하는 핀 포인트를 우리가 두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소위 뭡니까? 전역적인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죠. 왜? 불량문 밖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PWM 핀이 어디 사용됩니까? 여기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i가 0이고 250은 미만이니까 PWM 핀에 대한 부분에 아날로그 라이트, 아날로그 형태로 출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값을? i 값을.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딜레이가 뭡니까? 이건 10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초가 되겠죠. 100분의 1초 이렇게 이제 빠르게 1초보다 좀 빠르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어디까지? 255까지. 이거는 이제 부동화를 보세요. 255 이하가 될 때까지죠. 그러니까 255 출력하고 256일 때는 어떻게 거짓이 되니까 빠진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LED 핀을 통해서 LED 핀 여기 1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PWM 핀을 10번 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출력행할 수 있는 출력하는 아날로그 형태로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 구문은요 횟수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while도 횟수가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됩니다만은 하지만 정확하게 횟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for 구문보다는 while 구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0이 입력될 때, 0이 입력될 때까지, 0이 아닐 때까지는 참이죠. 언제 0이 들어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짓에 대한 부분이 판별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while군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프로토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while 키워드 expression에 대한 부분이 여기 조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조건이 참이냐? 조건이 참이면 참 처리 문장, 아니면은 다시 올라가서 참이면 올라가서 다시 수행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떻게? 예, 처리하지 않게 이 안에 있는 처리 문장을 처리하지 않고 예,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건이 거짓이면은 이 처리 문장이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0이니까 계속 수행되겠죠. 그렇죠? 200번 수행되겠습니다. 자, do while이라는 것은요, while문과 유사하게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처리 문장은 반드시 한 번은 수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교해가지고 더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네. 그래서 프로타입을 보시면 do while. 주요할 것은 여기 이 문에는 여기 뒤에 세미콜론이 부여집니다. 명중문이 마치어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delay 50을 주고 read sense 이 의미는 이제 sense를 통해서 읽어라. 우리가 이제 뭐 밝기 센스라든지 소리 센스라든지 사운드 센스 이런 것을 통해서 센스를 읽어라. 계속 어디까지 x가 100 미만이 될 때까지 계속 체킹해서 읽어라. 읽은 값이 뭐야? 처음부터 뭐 101이면 어떡해? 얘는 한번 수행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반복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 반복문에 대한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시죠. 자, 루프가 여기 있고요, 안에. 그래서 sum이 제로가 있고, int i가 있고요. i는 1부터 100 이하가 될 때까지 합산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i가 1이니까 참이 되죠? 그러면 0에다가 1을 더하니까 새로운 sum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증가합니다. i는 2가 되고, 3이 되고, 계속 수행되고, 어디 100번. 예. 100번이 될 때까지 계속 덧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출력을 하게 되니까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맞는데요. 이 for 부분에 특히 이 조건식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 이것은 세미콜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do while문에서 아까 세미콜론이 있었죠, 그죠? 그 점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는 경우일 때는 이렇게 중괄호가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단일 문장일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 문장일 때는 괜찮지만은 지금 이제 이같이 포구문에 해당된 이 부분은 이거는 얘도 문제고요. 이건 세미콜론인데 이거는 왜 문장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빠진 것이고 세미콜론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떻게 중괄로 이루어진 부분이 여기는 없죠, 그렇죠? 그럼 중괄에 대한 부분이 이 포구문에 해당되는 부분의 중괄로이냐 아니면 그냥 이 포구문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중괄로이냐 그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가 되겠죠. 이런 점 여러분들이 역시 중요시 여겨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도 지금 볼까요? 자, 초기값. 요게 이제 아까는 요 부분이 포구문에는 이게 expression에 들어가 있었어요. 요 안에. 그래서 100 이하를 만족할 때까지 덧셈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감에 대한 부분이 여기 마지막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포구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좀 간결한데 얘가 while구문을 취해주니까 좀 우리가 라인이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구문을 while구문을 포구문을 이렇게 이제 바꿔줬을 때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칠해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같이 묻어들게 됩니다. 초기화되어지고 조건, 정감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취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래요. 일단은, 이번 4주차 2차 시는 이 제어문의 반복문까지만 보도록 하시죠. 지금 더 많이 나가면 여러분이 또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이후에도 또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다음 주에 어떻게 결론 나올지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내지 대면 수업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볼 것인지, 뭐 온라인을 다시 계속 진행할 것인지, 대면 수업을 할 것인지 다음 주에 또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문은 이런 우리가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게 조건물 또는 선택문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소프트 프로그램 중에 제어문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 단문 if라고 했죠. 단순 if. 예. 또 if else. 자, 이거는 이제 선택문 조건문에 대한 부분의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if else 세 번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은 참의 문장을 수행하는 것이 if문이고요. 참과 거짓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눠지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if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참이면은 얘가 참이면은 문장을 완을 수행하고 아니면 어떻게 이 조건문 밖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if x가 120보다 크냐? 그러면 디지털 라이트를 해라. 예. x가 120보다 크면은 역시 디지털 라이트, 여기 위에 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라이트에 대한 함수는 우리가 즉 디지털 형태를 이렇게 출력을 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규먼트가 지금 보면은 LED 핀 하이시로 되어 있는데 아규먼트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핀 번호, 핀 번호, 그럼 얘는 이제 하나의 값입니다. value. 그래서 물론 이제 세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도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공이 얘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얘는 문장이 안에 있는 그 실행되는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근데 if else는요, 지금 이제 이 if문에 대한 부분이 놓일 때 이제 하나 했던 얘 다음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장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한 조건에 대해서 참과 거짓이 분명히 나뉘는 것에서 얘는 이 그림을 얘에 해당되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참일 때, 거짓일 때 각각 문장 1, 문장 2에 대한 부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된다면 얘를 우리가 if else에 대한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if else라는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다중 if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if else 이렇게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조건 1, 두 번째 조건 2.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은 문장 1을 수행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어떻게 또 if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은 또 조건 2를 비교해서 어떻게 참이면은 문장 1을 수행하고 아니면은 이 밖에 있는 문장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핀 5 인풋이 500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A를 수행하란 말이에요. 아닐 때는 얘가 1000 이상이냐? 500보다 큰데, 5 인풋이 만약에, 그러니까 500보다 작을 때는 얘입니다만은 500보다 크면은 얘가 그 중에서 1000 이상이라는 것이 성립되면은 B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것은 어떻게? C가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if문에 대한 것이 조건에 대한 부분이 이 실행문을 잘 보세요. 실행문. 그래서 실행문이 하나일 경우,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일 경우나 두 개일 경우는 조건식은 하나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문장이 세 개인 경우는 조건식은 두 개. if가 두 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하나, 두 개까지 판별되고 나머지 조건에 대한 부분은 굳이 조건문이 필요 없어도 판별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적어도 조건문은 이와 같이 두 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그 문장의 n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개면은 조건문, if문의 조건문은 n-1개에 대한 조건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교될 수 있는 문에 이 조건식에 해당되는 연산자가 x는 y equal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런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식에 대한 부분에 참것이 판별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반복문과 조건문에 대한 부분, 선택문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선택문에 대한 부분의 또 다른 형태가 이런 if, else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if 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으니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 조금 우리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있는 if문을 우리가 쓰기보다는 다수의 실행문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런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수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스위치문을 통해서 그 스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에 특정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은 그게 따라서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수나 조건에 대한 부분이 이 값 1일 경우에 문장 1을 수행하고, 아니 값 2일 때는 어떻게 문장 1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값 n일 때는 문장 n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도 아닌 나머지 것들은 문장 x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치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죠. 이 bar라고 하는 변수가 레이블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특정 레이블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해당된다면은 이와 같이 해당되는 스테이트먼트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는데 브레이크는 뭐냐? 탈출한다는 뜻이죠.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얘를 수행하고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이 레이블에 해당된다면은 얘만 수행하고 빠져나가라. 이 레이블에 해당된다면 얘만 수행하고 빠져나가라.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경우는 디폴트. 그럼 이 디폴트 해당되는 부분은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즉 if else문을 본다면 맨 마지막 else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장을 수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넣어준 것이죠. 자, 그래서 케이스가 1이면 어떻게? 1을 수행하고 빠져나가고 2일 때는 2를 수행하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에러가 안 할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이 계속 밑에 있는 문장들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가 만약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케이스 1에 해당된 부분에 실행된 문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케이스 1 콜론 케이스 2일 때는 어떻게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인 경우는 밑에 있는 2에 해당된 문장이 수행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결과를 보면 비교 연산에 해당되는 뿐만 아니라 1과 같은 경우 또는 2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OR에 해당된 부분을 나타내는 논리 연산자가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과 같이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데 AND일 때는 모두 다 똑같이 참여해야 되고요. OR일 때는 얘이거나 얘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참인 결과를 수행하기 때문에 참인 조건의 값을 가짐으로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한 예를 여러분들이 잠깐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1월부터 어디까지 12월까지가 있죠. 또는 우리가 월부터
일요일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일 합시다. 그러면 여기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months라고 day라고 합시다. day라는 이 값은 1부터 7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1일 때는 어떻게 월요일을 출력하고 2일 때는 화요일을 출력하고 3일 때는 수요일 이렇게 그리고 토요일은 6이죠. 그러면 나머지 7은 할 필요 없이 디폴트하고 케이스 7하고 1을 하고 나중에 이제 8 이런 것일 때는 디폴트에 잘못된 일을 입력하셨습니다. 또는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반복문과 족구문을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직렬로 우리가 비긴 9600 bps 속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기화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짝수 홀수에 대한 부분을 취급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odd sum이라는 변수를 주고요. even sum이라는 변수를 각각 어떻게 여기 초기값 0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래서 int i는 1부터 얘가 여기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선을 하고 int i는 1을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조건식이죠. 조건식이 101보다 작으면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i가 1이니까 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은 2로 나누니까 이게 무슨 연산자예요? 나머지 연산자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나온 값이 1과 같으면 1이 뭐예요? 모든 수를 우리가 2로 나누었을 때 0이 아닌 값이 되는 것은 1인 경우는 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 이게 무슨 연산입니까? 축약되어 있는 복합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odd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는 odd sum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더하기 i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어디에 odd sum에다가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닐 때는 else,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짝수에 대한 부분을 합을 구해라. 이게 어떻게? i가 증가를 해가면서 100 이하를 미만을 만족할 때겠지.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의 중에서 홀수 짝수에 해당되는 값들을 차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얘가 이제 드디어 100 증가돼서 101이 됐어요. 101은 101 미만이 아니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행 안 하고 다음 밑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겠죠. 그래서 100가지 일단 합산을 한 것에 대한 홀수 짝 프린트, 시리얼 프린트, 그 다음에 콤마고 프린트하고 프린트 라인에 대한 차이는요. 프린트는 줄 바꿈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프린트 라인은 줄 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 같이 이 프린트를 하니까 계속 가로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even sum을 출력하고 그게 even sum에 대한 부분에 문자열을 출력하고 even sum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한 줄 긋는 이제 줄 바꿈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초 동안 되겠다가 또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반복문 안에 이런 제어에 관련된 선택문, 조건문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사각형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불이라는 타입, 불 타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불리언에 대한 약자로서 참 거짓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is odd는 true 또는 false만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s odd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요건 대입 연산자죠. 얘는 뭡니까? 비교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연산자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이런 이제 우리가 대입 연산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i를 2로 나누었을 때 그게 1과 같은지를 비교해서 그러면 이 같으면은 무슨 값입니까? t가 될 것이고 아니면 false죠. 그럼 t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 요 해당되는 값을 어디에? is odd에 대입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럼 is odd는 뭐만 가지게 됩니까? true 내지 false만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is odd가 true이면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false면 어떻게? 밖에 있는 문장을 요 다음에 있는 밖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s odd가 진행이에요. 우리가 즉 참것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 i가 2로 나눴을 때 그게 참이면 어떻게? is odd를 true주고요. 아니면 false를 줬어요. 그래서 is odd가 true, false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중에 해당되는 참이라면은 참인 값이라면은 이 값이죠. 홀수이면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홀수일 경우에 해당되는 문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을 true를 일단 우리가 이 true에 대한 부분을 이걸 1로 두고요. 그럼 false에 해당되는 부분은 1, 2의 값에 대한 부분, 1이 아닌 0에 대한 부분, 0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false는 제로고 true는 0, 2의 값. 그래서 0, 2의 값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제 양의 정수로 취급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true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